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탈당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분당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열했던 양상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일단 각계기파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총리가 함께 이게 뭉치도록 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에서 각계격파한다. 예.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 만나고 정세균 총리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그 총리들마다 입장식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런 어떤 결심을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자꾸 통합해라 이런 어떤 당 내외에 있던 목소리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정세균 전 총리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일단은 비정치인이 다 채워졌다. 각 해당 분야 어떤 전문가들 내지는 정말 불우한 어떤 시설에서 자란 대표적인 어떤 자립 청년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비정치인들이 이제 채워졌다는 점. 그리고 또 중도 확장성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저희 전통적인 어떤 우파 지층이 아닌 어떤 중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과거의 어떤 운동권이라든지 좌파에 있던 분들 중에서 좀 전향 내지는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비판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 중심으로 됐고 또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다 이제 젊은 어떤 70년대생과 그리고 또 여성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소위 말해 중수층, 중도, 수도권, 그리고 이제 청년 예.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어떤 중도, 특히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고 과거에 운동권에 몸담았지만 예. 제대로 어떤 실체를 아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좀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의도의 틀에 박힌 이제 문법을 깨겠다. 예. 이런 어떤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떤 분이 공관위원장을 올지 사실 예측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전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몇 분들 예측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측이 좀 됐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어떤 시설에 있던 어떤 분도 있고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분 또 인구 관련된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 그리고 의료 분야 중에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만의 확실한 어떤 그런 칼라와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혁신을 하고 그러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 없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가 너무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지금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악마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가서 캄보디아에 하나를 안는 그런 것도 쇼를 했다고 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불통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막상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이번에 또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이 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또 만남 자체를 또 회피 내지는 그 의미를 또 격화를 또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은 정말 민주당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특별히 언급한 것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진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좌파 진보의 가장 장점이 사실은 도덕성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젠 탈당했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현역 의원들 중에서 수많은 사법적인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도덕적인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점은 상대 진영 전체를 좀 악마화했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그래서 검사 프레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사라는 존재 자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직업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악마화하는데 왜 민주당은 검사 사칭하는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던 것이죠. 원래는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소를 바꿔서 했는데 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같이 이제 동참하는 어떤 사람들도 없고, 또 한동훈 태풍 쓰나미의 어떤 국민적 관심, 언론의 어떤 관심도 이제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화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끝까지 탈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강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번쩍만척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했던 말은 있고 해서 탈당 선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탈당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본인은 이제 탈당을 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걸 밝힌다는 자체가 저는 끝까지 당에 좀 남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속마음이 강했던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인생이 끝나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법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로 현행 선거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비례했던 어떤 활동의 어떤 공간이 이제 열리는 것이고, 병립형으로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석을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변적인 상황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출발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공적인 논평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당과 어떻게 연합을 할지 그런 판가람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남평호 실장이 그 선언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당에 돌아올 수 있는,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이제 스스로 이제 끊은 어떤 그런 어떤 표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할 때 제가 건으로 이제 유명한 진중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신중한 이낙연 대표의 성향을 봐서 탈당 내지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아마 김한교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탈당 이제 분당이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많은 적격적 심사에서 소위 말해서 이낙연계라고 불린 분들이 많이 지금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 전 뭐 고양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분들인데,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당연히 이낙연 신당에 이제 합류할 것이고, 앞으로 현역 의원 중에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역 의원들도 아마 다수가 그 신당에 참여할 어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의 내부 경쟁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장차관 강요들도 있고, 또 지난번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어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역
어떤 공천심사가 과거 어떤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아마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계 이런 분들 비명계가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홍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고인 대신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이제 마약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피사실이 이제 공표가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에 아예 피해 사실 공표를 그냥 브리핑하듯이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에 인지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검법은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인격적이고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